최근 JTBC 사건 반장에서 아파트 복도에 붙여놓은 자전거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나만 쓸 수 있는 전용 공간과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용 복도의 사용 문제가 있다면 소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거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놓으시면 아파트와 관련된 좋은 정보 올라올 때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사건 반장에서 복도에 자전거를 세워 놓거나 매달아 놓은 특이한 정신 문화를 갖고 계신 의사 선생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자전거 뿐이겠습니까? 장독대를 설치해 놓은 분들도 있고 재활용품을 복도에 모으는 사람까지 입주민 전체의 공용 부분인 복도를 자신의 집 일부인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이 문제를 확실히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논란을 보면 벽에 걸어놓은 자전거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첨부된 사진을 보면 벽에 걸어놓은 자전거 이외에도 다른 자전거 여러 대가 복도에 적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에서 오른쪽 소화전 앞을 막고 있는 자전거 2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럼 소화전 앞의 자전거만 치우면 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화재 발생 시 복도는 소방대원의 진입로이자 입주민이 대피해야 할 유일한 통로입니다. 복도에 자전거가 있다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고 대피하는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진의 경우 아예 소방시설인 소화전을 열 수 없도록 막고 있으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복도에 물건을 적치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 형사처벌이 된 사례가 다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문제를 소방관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주민 누구나 인터넷 신고를 통해 소방서 관계자에게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계도하거나 계도가 안 될 경우 소방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불이 나면 전기가 꺼진 암흑인 상태일 텐데 그 상황에서 저 자전거 한 대, 2대가 넘어져 있다면 피난하는 입주민, 특히 해당 세대에 살고 있는 입주민에게는 얼마나 위협이 될 것이며 추가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관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2024년 8월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복도의 물품들이 대피를 방해해 피해가 커졌던 적이 있었고 2023년 3월 31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도 복도에 놓인 자전거와 가구 등이 대피로를 막아서 피해가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도 적치물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이 반복되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2022년 12월 20일 소방안전이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아파트 내 복도, 계단에 있는 적치물 신고 등 소방 민원을 전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따라서 방송에 나온 이 집도 안전신문고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신고하면 소방청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청에 신고가 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라는 항목을 보면 제1항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호를 보면 피난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그리고 점유자 말하자면 누구라도 피난시설 주변에 물건을 적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항인 제2항을 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피난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3조 과태료를 보면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호 피난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피난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한 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소방서에서 이 규정으로 단속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청에서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이 건축법 제49조를 보면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 제한 계약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도 자전거나 쓰레기를 방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피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현장의 관리소장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층간 소음이 생기면 관리소 직원이 가보라고 하고 층간 흡연이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KBS 수신료를 받을 때도 관리소에서 받아서 대납하라고 합니다. TV 수신료 관련 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링크 나가고 있으니까 클릭해서 보시거나 이 영상 다 보신 후에 아래 설명란에 링크 남겨놓겠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료는 전기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한전이 수납하고 연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수도료는 지자체가 수금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은 당연히 전기회사가 직접 수금합니다. 우리나라만 입주민들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고용한 관리소 직원들이 한전의 업무와 지자체의 업무를 무상으로 대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웃긴 건 연체 문제가 생기면 입주민 공용 비용으로 연체를 해결하고 관리소 직원들이 이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화를 하고 문서를 보내고 끝까지 안 되면 소송까지 합니다. 이건 명백히 이익을 보는 회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최소한 소방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현장의 관리소장에게 떠맡기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 그리고 구청이 직접적으로 나서야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친절한 생활 연구소에서는 공동주택에 사는 선량한 입주민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올려주셔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